아빠, 돈은 어떻게 벌어요?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열심히 사는 방법, 이런 건 알려줄 수 있었지만 사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아빠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에 마이크 아버지한테 물어보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니까. 이렇게 9살 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자 아빠인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래요. 그것도 거의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이 아이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먼지도 털고 가게에서 하라는 대로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일을 한 달쯤 했는데 여전히 이 부자 아빠, 이 마이크의 아빠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뭔가 불평등하다,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게 찾아갑니다. 마이크, 나 너희 아버지랑 일 못하겠어. 너희 아버지한테 못 배워. 안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웃어요. 그래, 이제 됐다. 우리 아빠에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마이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네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할 때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때가 됐다, 가르쳐주면 되겠다 라고 싶어서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이 부자 아빠를 만나러 갔는데 이 부자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면 네 시급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올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만약에 돈을 받지 않고 내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고민을 막 합니다. 왜냐면 그 제한 금액이 내가 아이로서 벌 수 없는, 어른도 쉽게 벌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기로 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저 그러면 무상으로 일을 하면서 배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때문에 움직여.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욕심이지. 첫 번째 두려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해. 그래서 이 직장에 안주하고 계속 다니려고 한단다. 두 번째, 욕심.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돈이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은 그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많은 자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진 것 한에서만 움직이려고 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양쥐 레이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돈, 똑같은 환경에서만 살지.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에게 찾아온 거는 변할 준비가 된 거야. 보통 우리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좀 부당하다라고 느껴도 이걸 잃을까 봐. 그리고 이걸 놓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 회사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변화를 해야겠다,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부자 아빠는 이 두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많이 한 만큼, 야근을 한 만큼 야근 수당도 받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9살 난 아이가 부자 아빠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저 시급을 좀 더 올려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급을 올려주고 직급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일과 책임이 부여되고 이게 무한반복인 거죠. 우리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이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자 아빠는 이 근로소득을 수동적 소득, 투자소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소득은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그래요. 나 대신 시스템이 일을 하고 나 대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직접 일을 다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투자소득은 말 그대로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거나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끔 하거나 하는 게 부자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작게라도 투자를 시작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동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자동화 수익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시작해보시는 거죠.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안다. 자산과 부채, 이 차이를 알고 계세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게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은요,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걸 말을 하고요.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빚도 능력이야, 빚도 재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산은 수입이 되고요. 부채는 지출이 됩니다. 9살 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였어요. 이 가난한 아버지와 이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요. 부자 아버지는 지출이 적고요. 자산이 많아요. 가난한 아버지는 반대죠. 부자 아빠는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 자기 사업을 하라. 사실 말이 쉽지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직장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내 사업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런데 누구나에게 이 자기 사업이라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는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해서 번듯한 가게를 차려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차곡차곡 투자를 해서 이 자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 사업의 일환이다 라고요. 직장을 다니면 고정수익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고정수익을 가지고 내가 유망한 회사들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게 단순히 주식을 갖게 됐어 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 회사가 잘 되면 내 주식이 오르고 이 회사가 못 되면 주식이 떨어지죠.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자금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 사업체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재미있었던 포인트를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저자의 아빠가 가난한 아빠였고요. 부자 아빠는 이 저자의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이 둘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세금을 먼저 낸다. 나에게 수익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세금을 마지막에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나에게 쓰는 게 좋을까요? 부자 아빠는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가장 나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세금을 내요. 가난한 아빠는 반대예요. 세금부터 다 내고요. 나에게 쓸 돈이 없어서 남은 걸로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세금부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부자 아빠가 세금을 나중에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날짜를 지키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면 내가 마음이 되게 불안해져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충분히 쓰고 내가 해야 될 걸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세금을 내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만큼의 금액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 세금을 나중에 내는 행동은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나 돈 이만큼 벌어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세금 징수원들이 뒤에서 빨리 세금 내 라고 다그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는 물론 마음이 조금 불안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 세금만큼의 금액을 만들 수 있게끔 움직이고 고민하고 돈을 법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나눠라. 부자 아빠는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요, 돈을 나누는 거죠. 부자 아빠는 크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기부를 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이 계속 기부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먼저 나누면 그게 나한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인지도와 돈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보여드리고 나누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눔이라는 걸 가지고 3일 만에 2천만 원을 만들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볼게요. 나에게 먼저 지불을 해서 앞으로 갈 힘을 만들고 금융지능을 개발한다. 나에게 먼저 지불을 한다라는 의미는 세금을 가장 나중에 낸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금융지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도 부자가 돼야지라고 목표를 잡기보다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자산을 가지고 나는 매달 500만 원씩 나오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 금액은 실제로 로버트가 1차적으로 달성했던 경제적인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부자의 기준을 잡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541만 원의 생활비가 계속 이 자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부자라는 시점의 그 첫 시작점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책 소개 영상들을 3편 정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거 영상 안 하시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책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책 소개 영상들도 주기적으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다음 책 시리즈 영상에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화된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